예, 반갑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청 지원 범위를 보면 기능적으로는 뭐 인력, 판로, 금융, 그다음에 뭐 수출 이런 쪽으로 다양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대상으로 보면 중소기업, 그다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작년부터 이제 중견기업이 이제 같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여기는 뭐 소상공인하고 전통시장 상인분들 안 계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청 사업을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한 150개가 넘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여기에 담을 수는 없고 중점적인 내용 그리고 작년과 달라지는 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거는 저희가 매년 지원 시책 책자를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뭐 계실 줄 모르겠지만 저희 청 홈페이지에 우리 청 홈페이지에 그 책자를 파일을 게시해 놓았으니까 그거를 또 참고하셔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은 중소기업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12.4% 증가한 7조 8,8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도 요즘 말들이 많은데 창조경제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그 다음에 그게 성장하고 다시 재도전 또는 재투자를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지금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육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행복한 국민행복 시대를 구현하는 것을 우리 중소기업청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책의 주요 내용은 금융, 인력, 판로, 수출, 창업, 벤처, 기술 개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자금입니다.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먼저 우리 청에서 정책 자금에 금리 결정이라든지 대부분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이 자금 집행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거기서 이제 자금 집행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금은 보면 이제 기업 성장 단계별에 따라서 창업, 그 다음에 성장,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약할 수 있게끔 재도약기로 구분해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바뀌는 내용을 보면요, 혼자 가상금리 없는 연대보증을 면제해서 그런 재창업에 대한 그런 부담을 좀 많이 완화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자금 신청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매월 신청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소진된 데서 이번 연도부터는 겨울로 신청하는 걸 바꿨고요. 그 다음 11개 신청 서류를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해서 좀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좀 자금 신청하기를 편하게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인데요. 보증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78조 원에 이르는 보증 규모가 있고요. 집행기간은 신보, 기보, 그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분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체에 대한 보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인력입니다. 인력 같은 경우는 작년에 KBS 스카우트라는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거기에 사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우리 청에서도 그런 인식 개선을 많이 하려고 좀 계속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일반 학생들 입장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한 거는 아직까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제고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KBS 스카우트 프로그램에 올해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좀 세션을 많이 넣어서 그런 인식들을 계속 우리 중소기업에도 이렇게 우수한 기업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좀 인식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및 병력 대체 같은 경우는 이제 1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고용 인원 한도를 더 한 명 더 확대해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배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병력 대체 공모도
산업기능요원, 그다음 전문연구요원 합쳐서 9,300명 이상의 그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우수 한인 연구 인력을 채용하면 연간 6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건비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학과 있죠. 계약학과에 대해서 그전에는 석사까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박사에 대해서 2개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직률 높은 거를 좀 많이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판로입니다. 판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청이 좀 지원하는 업무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대부분 판로는 기업 입장에서 좀 발로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 영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좀 저희가 가장 힘쓸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이겁니다. 공공구매 쪽입니다. 공공구매에 대해서 이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 청장이 개성 공고와 동시에 해당 입찰 절차 중지 명령을 할 수 있게끔 법적 제도를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 공공구매에서도 이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이 최저가 낙찰제를 적객심사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최저가 낙찰제를 하다 보면 계속 가격 다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손해보고 내가 납품한다는 사장님들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적격심사로 방식을 바꾸게 되면 몇 가지 자격만 갖추면 그게 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다운되는 그거를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공공구매에 대해서 이런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환경 분야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공공구매 쪽에 나중에 크게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는 내수시장을 위해서 마케팅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출입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크게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깨알같이 많은 정보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는 이제 이 글로벌 역량 진단 프로그램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 역량 진단을 해서 이렇게 수출 초보, 유망 선도, 글로벌 감소 이렇게 나눠서 그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총 한 140개 기업에 한 400원 넘는 금액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 상세한 내용들은 우리 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 진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 전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과 같이 연합해서 연계해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과 FTA 타결된 것에 관련해서 올해는 중국 쪽으로 진출한다면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없는 사업도 만들어내서 지원해 주라 그런 식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중국 진출은 굉장히 화두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중점적으로 이쪽으로 신청하고 문의하시면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창업 벤처 활성화입니다. 요거 다 대부분 창업하셨기 때문에 크게 해당 안 되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리면, 창업 벤처 쪽은 아까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은 한 가지로 요약됩니다. 창업하고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 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만 지원 사업들을 말씀드리면, 여기 창업 이 단계에서부터 이제 수출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을 점검해서 이런 글로벌 청년 창업에 53억 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좀 약간 화두가 됐던 내용들인데요. 창업기획사, 그다음에 창업인턴제. 창업인턴제가 뭐냐면요. 그 우수한 인력들이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1억, 최대 1억까지 창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창업 인턴제라는 게 있고, 청년 창업 사관학교는 이제 뭐 계속 해오고 있죠. 최대 1억까지 해가지고 우리 부산 지역에서는 저 경남 연수원 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창업 활성화를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 요게 정부에서 지금 많이 중점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대부분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지금 대부분 융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융자를 통해서 하다 보면 사실 융자는 빚이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좀 뭔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으나,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결국 갚아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업 망하면 내가 빚쟁이 되고 다시 일어나기가 참 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투자 중심으로 자금 지원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펀드를 지금 많이 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펀드 같은 경우는 부산 기업들만 해도 받아갈 수 있는 펀드를 정부와 우리 시가 같이 출자해서 50억을 매칭해 놓고 있는데, 작년에 3년이 됐는데 지금 3억 소진이 됐거든요. 그만큼 소진이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투자 쪽에도 큰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제도전이 원활한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다시 반복인데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업을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아까 창업 인턴제 올해 도입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 확대 및 회수 시장을 위해서 벤처 펀드를 막 이렇게 조성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엔젤 매칭 펀드를 2,200원 전국에서 조성해 놓고, 부산에 아까 말씀드린 50억 조성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투자자로부터 내가 투자를 1억 받으면, 자, 지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1억 5천을 더 매칭해 줍니다. 1.5배를 더 매칭해 줍니다. 최대 3억까지 한 기업당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뭐 투자자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좀 어렵나요? 투자자만 찾아오시면 가능한 사업이죠. 받아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전 성공 패키지를 이제 올해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그 창업 실패자에 대해서 다시 그 성실 실패자죠. 그냥 그에 대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사업화 지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R&D인데요. R&D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제도를 올해 좀 개선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먼저 이제 체계를 말씀드리면 저변 확대 사업과 선택과 집중 사업이 있습니다. 저변 확대 사업은 쉽게 말하면 창업 7년 이내에 그 창업 초기 기업들이 받아가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선택과 집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R&D 경험이 많고 몇 번 해봤다라는 기업들이 좀 받아가시는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이쪽은 좀 금액이 작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데, 그 작년까지는 저변 확대 3회, 선택과 집중 4회를 총 7회를 받으면 더 이상 그 중소기업청 R&D 지원사를 못 받게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선한 게 뭐냐면, 일단 선택과 집중 사업에는 그 제한을 없앴습니다. 다 없앴고요. 뭐 10번이든 20번이든 경쟁만 통과하시면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변 확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업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 총 4회로 막아놨습니다. 한번 사업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빨간 사업들이 사실은 이제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사업들입니다. 이게 좀 사업도 괜찮은 내용이 많고, 그 다음에 좀 받기에도 그나마 용이한 사업들입니다. 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안에는 또 세부 꼭지로 따지면 세부적으로 많습니다. 6개인가 7개의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최대 10억까지, 한 기업당 10억까지 받아갈 수 있는데, 아까 이게 말했던 선택과 집중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번이든 20번이든 뭐 경쟁만 통과하면 얼마든지 받아가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 혹시나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여기 계시다면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을 이걸 노려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최대 2억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사업입니다.
R&D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 직접 담당자는 아닌데 뭐 저를 찾아오셔도 제가 사업 뭐 담당자도 뭐 안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상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많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은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청에서 지금 시행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1357 혹은 기업마당이라고 하는데 뭐 기업 하시다가 뭐 좀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 이러면 망설이지 마시고 1357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기업마당 쓰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기업마당 어플을 까시면 어떤 정보든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딱 우리 회사에 맞는 실정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그게 맞추게끔 하려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만약에 전화로나 아니면 상담으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단기간에 3일짜리 현장 클리닉이라는 그 현장으로 직접 전문가가 달려가서 3일짜리 단기 컨설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70%를 보조를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한 40만 원 이내에서 한 38만 원 정도 부담하시면 105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재작년부터 이제 계속 해오던 게 이제 규제 개선입니다. 뭐 손톱, 가시, 복귀와 규제 개선인데 뭐 기업하시다가 이런 뭐 제약 조건 때문에 기업하기 너무 힘들다라는 게 있으시면 중소기업청 직원 누구한테나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각 부처와 그 협업을 해가지고 발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 대통령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라서 중소기업청에서도 항상 그 유의 깊게 저희가 항상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중소기업 그 기본법이 바뀌면서 그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가 이제 매출액으로 일원화됐습니다. 지금 작년까지는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매출액으로 자기 해당되는 기업의 이 매출액만 안 넘으면 다 중소기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짧게나마 이렇게 좀 빠르게 설명드렸는데 그 보니까 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국 환경산업기술을 하는 사업도 그렇고 우리 청도 그렇고 뭐 좋은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